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12일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시에도 제가 올렸지만 장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 나던 종목도 좀 익절을 하고 했는데 어, 오전보다 제가 공시를 올렸던 것보다 훨씬 많이 주가가 내려갔다가 다행히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끝났는데요. 이 외국인의 이 매도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네, 지금 2조 7천억을 매도를 했고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에서는 1,600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오늘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차트가 좋게 진행이 되었다가 자, 이렇게 또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갈 자리에서 네, 자꾸 이렇게 음봉 맞으면서 못 가게 되면 결국에는 못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이 코스피가 조정을 받는다기보다는 조금은 뭔가 애매합니다. 지금 올라갈 듯 하면서 자꾸 못 가니까 애매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증시만 안 좋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다우, 뭐 니케이 지금 해외 증시 중국 빼고는 다 오르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유럽 증시도 좀 많이 내렸고요. 자, 일단은 내일이면 옵션 만기일인데요. 외국인이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옵션 만기일에 대비하기 위함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외국인의 흐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 전에 옵션 만기일이 다 돼서 이제 4조 7천억을 매도를 했고요. 거의 뭐 5조 가까이 매도했고 기간도 1조 한 6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고점에서 이제 물량을 쏟아 부은 것만큼은 이제 주가가 심각하게 많이 내리진 않았는데 이렇게 계속 이제 갈자리에서 음봉을 때리니까 좀 기분 나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도 마찬가지 외국인이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4월 26일 정도부터 해서 한 1조 이상 네, 매도를 좀 한 것 같고 기간도 매수로 돌아섰다가 계속 매도하는 점. 그래서 이게 올해 들어서 사실 좀 시원시원하게 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요쯤에서 이제 좀 한 1조 정도 매수를 했었는데 그죠. 작년이었네요. 그것도 올해 들어서 1월달 제외하고는 시원시원하게 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증시에 자꾸 네, 힘이 뭔가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예의주시하면서 내일 마무리 그 다음에 금요일에 어떻게 될지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이 수익도 좀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물도 보시면 나스닥과 다우가 또 내리고 있죠. 네, 이게 단기적인 하락이 아니고 지금 3일 연속 3일 연장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오니까 뭔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뭔가 악재가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되는 것인가 뭐 그런 소식이 일단은 시원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서 주가만 이렇게 내리니까 조금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공지를 좀 올렸고요. 10년물은 뭐 안정적입니다. 지금 요새는 뭐 채권 수익률이 이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지 좀 된 것 같고요. 이제 1.6% 정도에서 크게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외환도 네, 달러도 좀 오르고 있죠. 네, 지금 보시면 저점 찍고 반등을 합니다. 이 저점까지 안 내려가고 여기서 이제 꺾어서 다시 올라가는 추세인데요. 여기도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증시는 뭔가 찝찝하다. 네, 지금 내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이 5월 중순부터 다음 달 6월까지 어떻게 이 지수가 흘러갈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대장주 삼성전자가 좀 지지선을 깨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이 대형주 움직임도 좋지 않고 뭔가 지수를 끌어갈 만한 소스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요. 항상 조심하면서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장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SF 반도체 러셀은 내렸는데 와, 근데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죠. 시그네틱스. 그다음에 AD 지수도 좀 올랐고요.
자, 삼성전자는 반도체 대장주는 지금 지지선을 깨면서 횡보 구간을 또 하락으로 벗어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그네틱스가 오늘 이렇게 크게 올랐습니다.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SFA 반도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원 내려서 7,3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바닥 기점을 네, 확실히 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V자로 반등을 못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렇게 쌍봉 형태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 준다면 좀 더 튼튼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행인 것은 여기 네, 상한가 쳤던 그 라인 정도까지는 지키고 있습니다. 라인 전체를 지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21선을 돌파를 좀 해준다면 SF 반도체는 저는 크게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겠다. 9,000원, 만원선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분명히 반도체가 좋습니다. 좋은데 왜 자꾸 삼성전자가 내려가고 반도체 주식들이 이렇게 내려가는지 참 의문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근데 어, 저는 항상 강조를 드린 것이 종목마다 사이클이 있고요. 그 반도체 수급이 빠지면서 다른 종목이 올라갈 거고요. 그 종목들이 또 빠지면서 또 다른 종목이 올라갈 거고요. 거기에 이제 빠질 때 이제 다시 한번 반도체로 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사이클을 도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 소스가 있어야 돼요. 좋은 소스들이 남아 있어야지 얘들이 차익 실현을 벌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소스가 있나?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지금 슈퍼 사이클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차량 반도체 부족으로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가 나오고 있고요. 내년까지도 계속 반도체 공급 부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도체 종목들은 이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수급이 돌아오면 올라올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자리만 좀 잘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F 반도체도 지금 제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드리지 않는데 그 어느 정도 이상으로도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잘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매도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이 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SF 반도체도 좀 내리는 것 같고요. 연기금도 그렇고 뭐 기관도 계속 매도를 좀 하고 있죠. 아무튼 이 수급이 돌아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 바닥 라인만 좀 잘 지키는지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그네틱스고요. 시그네틱스가 오늘 왜 올랐을까요? 자, 오늘 제가 신규 매수를 한번 해보려다가 일단 매수를 하지 못했어요. 시그네틱스는 자, 2분기 연속 흑자 전망, 올 영업이익 150억 겨냥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4분기 영업적자 3년 만에 흑자 전환한 데 이어서 올해 1분기에도 흑자 전환을 기록하였다. 그래서 어, 아까 보니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거의 50억 정도라고 봤는데 40억이었나? 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실적으로 시게네틱스가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는 더 좋게 나올 것 같고 나중에 이제 3분기, 4분기도 좋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해 매출은 2,500억 예상, 영업이익은 150억 원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시그네틱스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가요? 시가총액이 1372억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 정도 실적이면 시그네틱스는 지금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충분히 더 오버슈팅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네, 반도체 종목들은 지금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네틱스도 바닥 잘 다지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올라갔고요. 이제는 시그네틱스는 실적 적자 거기서 깨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 상단까지도 한번 도달을 해볼 것 같습니다. 7,050원이요. 그래서 이 전체 박스권을 돌파를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쭉 올라갑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월봉입니다.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은 월봉을 보시면 답이 나와요. 얘가 이전까지는 계속 넘지 못했던 60월봉선을 넘었잖아요. 넘었는데 두세 달 동안 거의 4달 동안 내려오지 않고 60월봉선을 딛고 오히려 다시 한번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요 저항선, 네, 1870원 정도 우월봉선을 뚫을 수도 있고요. 네, 이 고점을 충분히 뚫을 수 있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그간 들어오지 않던 투신이 또 들어왔죠. 이 단타 세력, 참 보기 싫은데, 일단 투신으로 인해서 시그네틱스가 또 급하게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단타 치고 또 내림 나오면서 또 실적에 비해 또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지 않고 조정을 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저렇게 좋은 실적을 내보내게 되면은 당장 오르지 않더라도 그 가치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요. 시그네틱스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중에는 시그네틱스가 먼저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은 AD칩스고요. AD칩스 1485원으로 다행히 마지노선 지키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어놨던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을 계속 이제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디디고면서 네, 주가를 횡보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그네틱스처럼 AD칩스는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했죠. 안 한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거고요. 어, AD칩스도 생각보다 실적이 좋다면 네, 시그네틱스처럼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은 모두 지금 큰 박스권에 갇혀서 거의 두세 달 동안 갇혀 있는 모습이고, 그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가 지금 피크다. 그때부터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A는 뭐, 네,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 없고요. 이 121선 지키면서 다행히 지지선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을 좀 지키는 것이 중요했고요.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21선 아래에서 주가를 형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계속 요 사이에서 또 집어 넣으면서 주가 형성할 것 같고, 또 요때와 같은 지겨운 패턴 만들어 가는 것 같죠. 그래서 때가 되면 얘도 올라갈 건데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평선들이 좀 벌려져 있고 하락을 한 지 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은 이제 V자 라인으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을 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상승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락분을 겪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요. 네. 거의 뭐 3파 하락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재차 상승을 위해서는 조금 이제 이평선도 옆으로 기어야 되고 약간 나와야 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봅시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이 또 매도를 하면서 뭐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는데 아예 좀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러셀이고요. 러셀이 이제 계속 주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121선까지도 좀 하락을 시키는 것 같아요. 러셀이. 네. 이 버티는 듯 하면서 또 하락을 했고요. 참 이렇게 4,500원 선까지 하락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전에는 이렇게 계속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좀 올라갔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꾸준히 계속 내리는 모습 보니까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요. 러셀도 121선 근처까지 내렸다가 좀 반등하면서 재차 상승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은 매수로 좀 전환했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러셀도 사실 반도체 이 중고 장비를 판매하긴 하지만 장비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사이클이 돌아오면 다시 한번 시세를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종목은 제가 이제 계속 리뷰를 하는 이유가 언젠간 다시 한번 올라갈 거니까 그때를 보면서 리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당장에서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그런 소스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케이스가 이제 시그네틱스는 좋은 실적, 흑자 전환이 이제 확실히 되었기 때문에 좀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걸 명심을 좀 하시고 항상 무리하게 진입을 하기보다는 좀 때를 기다리면서 네, 수급 사이클을 잘 생각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네, 일단은 대장주 삼성전자부터 좀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네, 계속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